안녕하세요. 국어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국어 공부를 하다가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먼저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력이 부족한 친구는 6등급 이하예요. 대부분 보면 6, 7, 8, 9등급은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무조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등급 이상일 경우에는 약간 두 가지가 갈라집니다. 한 사람들은 영어나 수학은 잘하는데 국어를 못한다. 그러면 노력보다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론가 길을 가고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향, 바로 그것이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간단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든 국어 성적이 오를 확률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보통 10%가 잘 안 되고 최대 많이 잡아도 성적이 오르는 학생은 20%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충 보면은 최대로 잡아도 성적이 오른 학생은 한 17%? 그 정도 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지금이라도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학생이 지금 현재 2등급인데 1등급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한 노력을 하는데도 만약에 오르지 않으면 그건 방법이 잘못된 거고요.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고 적당히 노력을 하고 그냥 하면은 방법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부족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방법이 별로 좋지 않으면 노력을 해서 오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같은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프로 이렇게 가면서 방법이 바뀌죠. 그래서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평범한 방법이거나 별로 썩 좋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등급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흔히 말해서 학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학원을 바꾸면 방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학원 바꿔봐야 소용없죠. 그런데 어떤 학원을 갔는데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가보면 학원을 가거나 다른 가보면은 숙제를 더 많이 내줘요. 여러분 숙제를 더 많이 주면 여러분 노력이 부족하다면 그건 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오지 않는 땅을 아무리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나올 땅에다가 삽질을 하거나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파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나오죠. 여러분 학원을 바꾸는 것이 핵심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방법이 바꾸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뭐냐면은 강사를 바꿔요. 학원을 바꾸는 거나 강사를 바꾸는 것은 사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강사를 바꾸면 달라지나요? 약간 달라지겠죠. 뭔가 방법이 약간은 바뀌긴 해요. 근데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강사를 한 명, 두 명, 세 명이 되면 계속 바뀌어도 큰 틀은 바뀌지 않고 기본 원리는 바뀌지 않고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인기 있는 강사한테 가면은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죠. 왜냐하면
흔히 생각하기에 인기 있는 강사는 잘 가르칠 것이다. 잘 가르치니까 인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 어느 정도 객관성이 있겠죠. 이 말은 객관성이라는 것은 실력의 객관성이 아니라 대중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사한테 간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성적이 오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기 강사한테 갔을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리가 바뀌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강사한테 가면은 또 숙제를 많이 내줘요. 숙제를 많이 내줍니다. 그러면 숙제를 많이 내주면 또 뭐예요? 노력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너는 이제까지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노력을 더 해야 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숙제를 많이 내주는 학원, 그 문제 있는 학원이죠. 그러니까 숙제로 해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숙제로 해결할 것 같으면 여러분 스스로 하지 뭐하러 학원에 가서 숙제를 받아오나요? 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강사한테 간다고 해서 국어가 해결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지나친 기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무지 근본이란 무엇인가? 국어에서 근본이란 무엇인가? 국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근본은 독해입니다. 독해 외에 국어가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그죠? 정보를 해석하고,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창조하기 위해서 국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학생한테 맡겨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독해하는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뭐를 하나요? 숙제를 많이 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전국에 일타라고 하는 선생님의 그 한번 그 강의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유튜브에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 공부를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예습을 해야 되고, 두 번째 강의를 듣고, 세 번째 복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는 역할은 20%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역할은. 그러면 이 학원에 강의를 오지 않더라도 80%가 해결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자기는 20% 하는데 도무지 뭘 하는지 잘 알 수가 없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자기 하는 역할이 적단 말은 결국은 숙제를 해결한다는 뜻하고 상당히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독해가 뭔지, 진짜 제대로 된 독해가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독해를 제대로 가르치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성적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문제풀이의 스킬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은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해나 기본 원리에 의해서 스킬을 가르치지 않고 진짜 편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제를 푼다.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몇 문제, 국어 45문제 중에서 10%나 20%는 그런 게 통할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독해력 없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그것은 중위권이나 할 방법이지 상위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몇 문제를 풀겠습니까? 물론 점수가 조금 빨리 풀거나 점수가 약간 높아질 수는 있어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앞으로는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해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독해만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가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한국에서 그 학원 교육이나 이런 교육의
학원 교육의 메카가 대치동입니다. 그럼 대치동에서 학교를 나오거나 서울 주변의 특목고나 일반 학교에서 나온 일반 학교가 아닌 어떤 특수한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나온 학생들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럼 대치동에 있는 친구나 특목고에서 서울 근교의 특목고에 있는 친구들은 주말에 대치동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와서 다양한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또 혹은 인강을 들어서 수많은 경험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재수를 할 때도 심각하게 막 그 학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만약에 자기가 대치동이 강남구에서 유명한 재수종합반에 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학원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인강 선생님보다 특별한 점이 없어요. 역시 어떻게 합니까? 숙제 많이 내주고 수업은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특히 국어 수업에서 그렇습니다. 영어나 수학은 일반적인 그 학교 강의나 학원 강의나 종합반 강의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국어는 확실히 다르죠. 예, 국어는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근데 실제 해보면 독해를 별로 하지 않고 해설을 하죠. 해설. 그렇죠? 해설은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그건 독해의 범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도 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소설 읽고 줄거리 요약하는 거 비슷한 거죠. 그걸 뭐 독해라고 할 수 없죠. 예. 그 줄거리 요약도 명쾌해야 되는데 이론에 의해서 줄거리 요약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면은 보통 이제 3월 달에는 재수할 때 되게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 4월 정도 되면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그 국어 수업 듣는 게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학원 수업에 종합 학원 수업에 실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6월 모의고사 치고 나면 어때요? 멘붕에 빠집니다. 왜? 성적이 오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근본적인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저희 이 유튜브 강의는 일반적인 학생들이 근본적인 독해 방법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먼저 한번 1강을 보세요. 1강은 이거예요. 문제 선지에 나오는 핵심어를 내용을 본문에서 빨리 찾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연습 안 하죠. 왜? 귀찮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만 제대로 돼도 독해는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 되는 친구가 무슨 독해를 하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80분 만에 45문제를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독해력이 눈이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독해력도 있어야 되죠. 눈이 기본적으로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전에는 지문이 짧았습니다. 지문이 짧은 대신에 몇 문제가 많지 않았죠. 이제는 지문이 길어집니다. 무려 2200자가 넘었습니다. 지문 하나에 비문학의 경우. 근데 이제 지문이 전체적으로 적어지면서 그러니까 개수가 적어지면서 한 지문에 글자 수는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럼 여러분 전략도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르게 말하면 독해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문제 유형도 변화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죠. 그럼 가장 기본이 뭐냐? 여러분 화제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뭐 학원 교육이나 어떤 문제집에다 보면은 문제풀이에 중심이 가 있지 기본적인 독해, 화제 찾고 주제 찾고 이런 연습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연습을 하지 않는 공부 방법은 금방 한계에 오기 때문에 만약에 3등급, 2등급 아니면 1등급 특거리에서 계속 머뭇거리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바꾸면 일주일 내지 2주일만 열심히 공부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 풀면
한 달, 두 달, 세 달 아니에요. 1년, 2년 해도 독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공부 안 하던 친구가 하면은 확실히 실력이 늘어요. 6등급, 7등급 하는 애가 공부 조금 하면 1, 2등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등급 턱걸이에서 아니면 2등급 턱걸이에서 한 등급 오르는 거 쉽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성적 오를 확률은 10%에서 크게 잡아도 20%를 절대 넘는지 안 된다. 여러분 자신이 예외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확대되거나 과장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가장 기본적인 독해에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저는 뭐 이 유튜버 자체가 나한테 어떤 이익이 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익이 오면 좋죠. 그냥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순수한 뜻으로 그 독해하는 방법을 저는 전도한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나중에 뭐 제가 쓴 지금 책도 여러 권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제가 또 앞으로 책도 제 책이 나올 거예요. 그것을 보면 도움이 되겠죠. 저한테 도움이 되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저는 책으로서는 보여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책으로 다 모든 게 해결할 수 있으면은 학원 가거나 학교에 가겠습니까? 집에서 독학하죠. 근데 모든 공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원리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독학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만약 진짜 독학이 가능하면 동굴 속에 들어가서 공부하든가 뭐 혼자 그냥 산에 들어가면 되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원리는 어떤 관점에서 구축되거나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먼저 익히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름의 창의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독해는 가장 기본이 뭐예요? 정보 인식이 이게 1단계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수능은 거의 정보 인식이나 인식 수준에서 50%에서 한 70%는 기본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해석하고 정보 인식 플러스 정보 해석이 약간 덧붙인 거. 그게 나머지 다예요. 정보 해석이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에요. 정보 분석이나 정보 비판, 정보 창조 이런 것은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정보 인식을 가장 기본적으로 하고 약간 거기에 대한 해석을 덧붙이는 정도 수준이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시험은 끝입니다. 심지어 리트까지도 정보 해석까지 거의 나가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인식을 바꾸고 제가 하는 강의를 첫째 가장 기본적으로 반복하세요. 암기하지 마세요. 원리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음미해야 되지 듣고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시간을 소모해서 강의를 했을 때 저도 보람이 있어야 돼요. 저의 보람은 뭔가요? 제가 한 행위에 가치가 발생하는 일입니다. 제가 그냥 허공에다가 말을 하듯이 그냥 매하디 치고 아무도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제가 왜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주는 피드백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죠. 여러분, 한 2주만 해보세요. 2주. 길지 않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2주씩만 하면은 독해는 살짝 기본이 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국어가 독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문제 푸는 거 잠깐 멈추시고 독해로 들어가고 봅시다. 여기 보면 벌써 가장 기본적인 건 꽤 많이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 화제 찾는 거예요. 화제 찾는 연습.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찾는 연습만 조금만 하면 독해는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독해 강의를 약간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에요. 근데 체계적이라는 게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 위험하냐면은 체계적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단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수학처럼. 여러분, 인수분해를 못하면서 방정식이나 다른 걸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한 인수분해가 기초가 충분하면 되는데
약간만 변형되면 인수분해를 못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제 방정식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국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계적이라는 것은 단계가 있긴 한데 아주 섬세하게 그 수학처럼 단계화 시키면은 여러분이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단계성만 가지고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